좀 더 이제 진척을 시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 측 변호인들이 충분하게 다투볼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일단 변호인이 할 일은 그것을 해야 돼요. 자, 그걸 했다. 자, 그러면은 이 재판이 대선 전에까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재판부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면은 예, 안 나는 게 상식의 일반적인 건데 예.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도 또 어제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신속한 재판 때문이다. 예. 이제 그거는 이 고등법원 재판부도 받아들일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신속하게 하고 있죠. 이제 오늘이 5월 2일이죠. 예. 근데 이제 5월 15일 날 첫 재판이니까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록을 읽어보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한 2주면은 충분히 읽어보거든요. 예, 예. 또 읽는 기술이 있어요. 예, 뭐 예. 7만 페이지를 뭐 하냐 이러는데 사실은 읽는 기술이 있어요. 예. 예, 그냥 책 읽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 기록은. 근데 이제 한 2주 정도면은 충분히 숙련된 고등법원 판사들이기 때문에 또 선거 사건을 또 전담해서 많이 하니까 그거는 시간적으로는 충분한 것 같고 그렇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자, 그럼 15일은 합리적인 기일 지정이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더 늘어질지 아니면 신속하게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재판을 한 번 더, 두 번 더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저는 뭐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한다면 그냥 5월달이 다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매주 한 번씩 할 가능성이 높죠. 매주 한 번씩 하면 그러면 5월 15일 날 시작하면 5월 15일 한 번, 20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선고. 그러면 이제 5월 말쯤에 선고를 한다. 네, 그럼 6월 3일 날 대선이죠. 6월 3일 대선인데 그럼 이제 그 전에 또 상고장 내고 예, 이런 예. 게 진행이 되다가 대선이 되겠죠.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뭐 일주일 하고 뭐 5월 15일 날 무슨 선고를 하나, 22일 날 하나, 28일 날 하나 사실은 차이는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서보학 교수님께서 그 20일이라고 하는 그 이제 상고 이유서 제출이라고 하는 그 절차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논란이 상당히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는 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논의를 하려면 그 서보학 교수님이란 분도 예. 본인의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 그냥 내피셜로 때리면 안 되고 예. 나는 어떠한 법 조문, 어떠한 판례, 어떠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정도의 근거는 제시를 해야지 저 개차반이니까 그냥 아무 때나 할 거야.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제 선례가 없다라는 게 이제 뭐 중요한 이유였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단이 지금 이제 제대로 준비해야 될 건 아까 15일로 기일이 이제 잡혔으니까 그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근데 그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절차에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 절차대로 것이고요. 가면 되죠.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제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헌법 84조와 관련된 부분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소자는 뭐냐, 추자는 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하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방식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고려해서 입법부에서 또는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하는 준비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민주당 오늘 그 기사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대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렸다. 네. 그게 이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해석에 대해서 어쨌든 논란이 있다. 그럼 이거를 명쾌하게 이제 정리하려면 법을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앞으로 보수 정권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의 혜택을 똑같이 받는 거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5년간 안정적인 국정운행이라는 게 그 84조의 취지인데 헌법이 좀 애매해서 논란이 있으니 법률로 그러면 기존의 형사재판이나 뭐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 중단된다. 임기 끝나고 나서 그때 다시 진행이 된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법안을 지금 법사위에 올렸다. 굉장히 저는 뭐 아까 박수를 쳤어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문제는 뭐 지금 1당과 2당이 합의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필요 없지. 여기가 다수당이니까. 다수당이니까.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되면 대통령이 공포해버리면 그냥 발효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엊그제 이제 저희들이 인터뷰하면서 이제 방송 중에
검찰에서 아예 총장을 새로 임명해가지고 공소 취소를 해버리자라고 네, 하는 네. 것도 여전히 유효한 그것도 아닙니까? 예. 지금 재판이 5개잖아요. 예, 예. 진행되고 있는 게.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 법으로 하면은 1심 재판 때까지는 공소 취소가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2심, 3심은 안 돼. 그거는 또 법을 만들면 돼. 네. 근데 미국에서 그 보수 정권이 미국 좋아하잖아요. 예. 미국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20몇 개의 형사 기소된 거를 미국 검찰 특검이 전부 다 공소 취소했습니다. 네. 미국은 그게 어떤 헌법적 관례 비슷해요. 네. 우리는 그런 관례는 없는데 지금 오늘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판 절차가 다 중지돼 버린다. 예. 이러면 깔끔하잖아요. 예, 예. 그럼 그 개정안에 대통령의 그런 국정 수행의 안정성을 5년간 보장하자라는 취지하에 수사도 중단시키면 되지. 네. 5년 후에 하면 되잖아요. 예. 어차피 이 수사는 지금 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문제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입법적인 조치로 지금 빨리 준비를 하고 당선되자마자 바로 발효시킨다 하는 관점에서 민주당이 이 사태를 대처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면 제가 또 오늘 출연하신 이병철 변호사님도 동의를 좀 해주시면 네네네. 사전에 전화는 안 드렸지만 서보학 교수께서 20일 동안의 상고 이유서 기간이 보장된다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금 전화를 해서 여쭤봐도 생방 중에 그 서보학 교수님 제가 뵌 적은 있는데 지금 전화 통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받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대선 전에 혹시라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이것이 오늘 이 민감한 시기에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지금 아직 전화를 받지는 않으시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아마 올 것 같은데 제 번호가 입력이 돼 있고 예전에 우리 오차익 대표가 인터뷰까지 한번 하신 적이 있어서 꼭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것이고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헌법 제84조에 대한 것들은 개정이 아니고 이제 입법을 하는 거죠. 입법을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공소 취소도 가능한 부분이 열려 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는 게 이건 엄청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거를 써야지. 예, 예. 이쪽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거를 쓰는 거는 너무나 합헌적인 거예요. 예. 합법적인 거고. 예. 그러니까 입법적인 대처로 하면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일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